제가 예전에 경험수익 접하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 어디선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시장 노트라는 책을 처음에 썼었거든요. 그건 그 회사 다닐 때 썼어요. 근데 그때 북콘서트를 할 때 어떤 장표를 시작했었냐면은, 제, 이, 제가 쓴 어떤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게 새해 계획일까요? 버킷리스트일까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읽고 보니까 이게 계획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생의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뭐, 나라 몇 군데 가기, 세계 뭐 하기, 뭐 하기, 막 작곡 뭐 하기, 막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막 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행력이 정말 없었고, 그거의 고민으로 실패 노트, 원래는 원작이 실패 노트였는데, 실장 노트라는 걸 쓰게 되면서, 이제 저희 실행력이 많이 생겨서 경험수익 접하점도 하고, 지금 또 다른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세계 계획을 저도 많이 세우다가 요새는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뭔가 좀 더 흘러가는 대로 뭔가 삶에 대한 예스맨이 좀 돼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30년 후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30년 후에 나. 어,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몇 살이구나. 이렇게. 몇 살이구나. 30년 후면은 몇 살인가. 어, 제가 40대거든요. 40대라서 이제 30년 후면 70대가 되겠죠. 그렇죠? 70대가 되는 나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80대, 50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 60대이실 수도 있겠죠. 50대는 안 계실 것 같고. 그런 내가,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이런 타임머신 같은 영화 보셨죠? 이게 설명 안 해도 되죠. 타임머신 뭔지. 10년 후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게 됐어요. 타임머신을 탔어요. 근데 그래서 30년 전에 지금, 현재, 현재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상황이. 30년 후에 내가 현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의 나를 만난 거죠. 3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만났는데 이 타임머신이 5분 동안만 동작해요. 5분 후면은 사라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거는 30년 후에 내가 이 짧은 5분 동안에 현재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적어보시는 거. 이해되시죠? 30년 후에 저 같은 경우는 70대 피터가 지금 와서 40대인 피터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뭘까를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은 30년 후에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하는 말 중에서 5가지를 적었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건강을 챙겨라.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건강에 대해서 아까 어 영양제 뭐 먹냐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영양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있고, 무슨 아르기닌인가요? 무슨 뭐 그런 거, 그거랑 비타민이랑 멀티비타민 뭐 이런 거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신뢰하고 아껴줘라.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경험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라. 네, 그거 세 번째. 네 번째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진심으로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너 스스로에게 가장 그렇게 해라. 요거였어요. 요렇게가 제가였고, 저는 요거를 토대로 내년을 또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저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있을 거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한테 뭐 비즈니스적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제가 이런 프로솔브라는 컨설팅 회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험 수입 자판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을 많이 구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인생이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 우리는 항상 인생은 짧다. 머뭇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인생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인생이 굉장히 저는 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기 적어도 한 죽기 5년, 10년 전까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도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앞으로도 적어도 한 20년, 많으면 40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 2년 상간에 무언가의 큰 결실을 맺지 못해도 20년, 40년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이걸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뭔가 내년에 어떻게든 반드시 무언가를 딱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좀 더 조급해질 수 있다는 거. 실제로 그런 불안감들이 네거티브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과 뭔가 관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이 쓰는 글로도 그런 파장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네거티브한 파장을 많이 내뿜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난 앞으로 네거티브 파장 내보내야지 나는 뭐 포지티브한 거 밝은 파장을 내보내야지 한다고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네거티브한 파장이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파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끌리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사실 사업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꽤나 큰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적은 것들을 꼭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적은 것들을 틈나는 대로 한번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때마다 한번 보세요. 30년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으시다면 막 짜증나고 막 이럴 때. 그리고 가족들한테 짜증나고 막 왜 엄마는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들이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아까 보니까 다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막 우리 잘 살아자고 막 살아계실 때 잘하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를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두 번째 질문. 요걸 하고 적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인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여러분 상상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여러분한테 앞에 나타났어요. 외계인이. 외계인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외계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등한 생물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나한테는 안 해주고 아이한테, 사랑하는 아이한테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을 딱 한 가지 믿음, 어떠한 한 가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믿음을 이걸 심어주면 이거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외계인. 나한테 주면 좋겠는데 아이한테 줬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지 그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한 가지 믿음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믿음이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라는 믿음. 그게 사실 제가 계속 항상 많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거든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가 사실 아까 그 쇼펜하우어 그 얘기하셨는데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삶이 진짜처럼 고통과 그리고 권태,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에 있을 때에는 고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무료함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고통과 이 권태, 무료함 자체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어,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항상 결핍된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패 끼친다고 하죠. 그거는 싫어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패를 끼치게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 드나요? 그렇지도 않고. 근데 나한테 안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지도 않겠죠.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나는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하면 내가 뭔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게 될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렇고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달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롭히면서 채찍질을 했거든요. 채찍질이 안 통하면은 아주 그냥 이런 가시채찍 같은 걸로 더 때려가면서 저를 굉장히 단련시켰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제가 행복했을까요? 저는 몹시 불행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막 이러게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게 불과 한 3년 전, 4년 전쯤이거든요.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경험식 잡화점을 할 때에도.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뭔가 정체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 사실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자기를 데려가고 싶어지지, 그냥 자기를 버려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그거를 여러분이 뒤에서 누군가가 채찍질, 멈출 때마다 채찍 때려갖고 뛰게 하는 거랑,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서 그쪽으로 달려나가는 거랑 어떤 게 오래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저는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저한테 아이한테도 심어주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실 게 아까 30년 후에 내가 나한테 해주는 말 그리고 이런 변하지 않을 믿음을 종합했을 때 내년에 내년에 그래도 지키고 싶은 세 가지만 적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표라기보다는 행동으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내가 건강을 중요시하고 있었다면은 뭐 일주일에 3번이라도 무슨 운동을 하기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1000보씩이라도 걷겠다든지 이런 행동을 좀 액션이 들어갈 수 있는 행동을 세 가지만 5가지 안 되고요. 10가지 안 됩니다. 4가지 안 돼요. 세 가지만 적으셔야 돼요. 세 가지. 그냥 적지 마시고 지금의 바램을 적지 마시고 이 30년 후에 아까 내가 적었던 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당부들을 내가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떤 거 세 가지 행동은 좀 하고 싶을까? 요거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적고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소감 발표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제가 제주에 12월 4일 날 제주에 다녀왔는데 혼자서 다녀왔거든요. 그때 플레이스 캠프라는 거에 묵었는데 거기는 방 하나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둘이서 있으면은 무조건 계속 몸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좁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있는 방보다 더 좁은 방이에요. 그래서 둘이 침대까지 있으니까 옆에 다닐 때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공간에 둘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그럼 여러분들 계속 걸리적거리고 부딪히겠죠. 그죠? 그런 데에서 여러분 아마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만든 그 공간에서 살게 되는데 근데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이랑 그런 곳에서 같이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뭔가 끔찍하지 않나요?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의 공간에도 있기 싫은데, 막 거기에 같이 부딪힌다는 게 화장실 갈 때도 부딪혀야 되고 너무 싫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예전을 생각하시는지 상상을 해보시는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부딪히든 뭐 그냥 계속 안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근데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데리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작은 방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과 같이 산다고 이렇게 평생 내보낼 수가 없어요. 내보낼 수가. 여러분도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계속 미워하고 괴롭힐 거냐?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줄 거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꽁냥꽁냥 행복할 거고, 계속 미워하는 사람과 산다고 하면 하루하루가 전쟁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돌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돼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스스로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남한테 봉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많이 돌보세요. 그럼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적으셨던 것들 꼭 기억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가도 또 분명히 바빠질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질 거고 조급해질 거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이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루틴으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워크샵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본 건 저도 처음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마 이걸 가지고 몇 번 더 하진 않겠죠. 이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내년에 다시 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런 일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잘 들어가시고 재밌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